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증거를 숨긴 검찰을 고발하라. 모해은닉죄 신종 범죄입니다. 잘 알다시피 검찰이 중요한 자료를 많이 숨겼어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다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지만은 그것은 악의적인 그런 검찰의 행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표지에서 모해은닉죄라고 쓴 것은 제가 만든 범죄 용어예요. 이번에 그 검찰의 행태를 보고서 이것은 모해 은닉죄에 해당된다. 검찰은 증거를 숨겼기 때문에 은닉했기 때문에 은닉한 것 중에서도 가장 스모킹 건에 해당되는 그런 증거를 은닉했기 때문에 모해 위증죄와 똑같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모해 위증죄가 10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되잖아요. 벌금형 없이. 그래서 모해 위증죄와 같은 처벌을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해 은닉죄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거 무죄 판결 후에 나온 뉴스원 기사인데요.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 판결, 스모킹 거는 친형 육성 녹음 파일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친형의 육성 녹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공판 마지막까지 공개를 거부했던 이 지사 친형의 휴대전화 보이스 레코드 음성 파일에서 검찰의 기소 논리를 뒤집을 스모킹 건이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 강제진단은 직권남용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고발된 거예요. 강제진단의 경우에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 녹음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에 해당되는 그런 증거 자료를 끝까지 숨기고 안 주려고 그랬던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 22일 날 파일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 열람을 허용을 해서 그래서 그 증거를 제출하게 된 거예요. 22일 날. 그러면서 25일 열린 20차 결심 공판에서 이재선과 백모 의사가 조중약 처방을 없던 일로 하자며 말을 맞추는 통화, 그 녹취록이 있었고, 백모 의사가 이재선에게 조증약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에 백 씨의 정신과 후배가 동석했다고 시인하는 통화, 그리고 이재선의 어머니가 이재선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수차례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이거 뭐 굉장히 통화가 많았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2012년 당시 경남 고성군 성남시 의회, 롯데백화점 순회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녹취록, 그리고 이재선이 지인 2명에게 각각 2013년 자살 교통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통화. 이렇게 해서 많이 이 녹취록에는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변호인은 이재선이 제3자들에게 피해를 준 행위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만 갖고 있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피고인과 이재선과 가족 간의 일로 한정시키고 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경찰이 의도적으로 가렸다고 주장했다.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지. 이게 검찰들이. 이게 인간들이야 이것들이. 안 그래요? 이거는 사기 집단이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중요한 증거를 숨기고서 없는 척하면서 공소장까지 쓰고 강도 같은 놈들이네 아주.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선 씨가 정신질환으로 자타의 위협이 있어 강제진단 시도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재선 씨의 녹취록을 통해 성남시 의회, 롯데백화점 순회점 등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질환 시점도 검찰은 2013년 3월 평택 교통사고 이후라고 단정했지만 재판부는 그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뭐 증거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사기꾼들이지 이 검찰들. 이 지사가 정신병적이 없는 친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검찰의 기소 적법성, 이게 무너졌으니까 완전 불법으로 했다는 얘기네. 그죠? 검찰이 완전 기소를 범죄적으로 지금 했다는 얘기네. 검찰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게 처음부터 공소장을 작성하면서부터
거짓으로 공소장을 작성을 했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지금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거 완전 무죄해서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친형 강제 진단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범죄 혐의를 씌워야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지금 보였던 거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 친형 강제 진단 사건에서 이 사건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친형의 그 정신병적 증세, 조울증 증세에 대한 그런 증거 자료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그런 내용들을 공소장에 전혀 엉터리로 반영을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행동은 이것은 법을 수호하는 그런 사법기관이 아니다. 범죄 집단으로 보이는 거지. 왜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지 상대방을 모해한 거잖아요. 이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으니 모해 위증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만약에 항고한다면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받는 사람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렇게 증거 자료를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고 간다 그러면은 누가 이 사법기관을 믿겠습니까? 이번에 이 검찰의 이 행태는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